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7월 10일자 트레이딩 스핀 리서치가 분석한 대덕전자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 그러니까 PCB 분야에서 벌써 50년 넘게 한우물을 판 기업인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뭔지, 또 미래는 어떨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대덕전자가 최근에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는지 그 이유가 좀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특히 AI나 자동차 반도체 같은 이 큰 흐름 속에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대덕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주 기본부터 좀 볼까요? 역시 주력 사업은 반도체 칩을 이렇게 전지적으로 연결하고 또 보호해주는 패키지 기판이고요. 보니까 모바일용도 있고 서버용,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자동차용 기판까지 다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사실 좀 인상적인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뭐랄까 세계 최고 수준 기업들을 고객사로 딱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단순히 회사가 오래됐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품질, 이런 까다로운 기준들을 다 충족시킨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기술력이 이제 실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료에 보면 2025년 2분기 실적이요. 시장 기대치를 빼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보는 매출이나 이익 전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분기 최대 실적이라니 대단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왜 좋아졌냐는 거거든요. 핵심은 역시 AI랑 서버용 그 고부가가치 기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MLB라고 하는 초다층 기판인데요. 아, MLB요? 네. 여러 층을 막 쌓아 올려서 복잡한 회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AI 가속기처럼 아주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데는 필수적이거든요. 실제로 자료 보니까 AMD형 AI 가속기용 MLB 양산을 시작했다. 이게 딱 좋은 예시죠. 아, AMD 쪽 물량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 2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11%에 달했다고 분석했어요. 이게 그 중국발 저가 공세 우려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수익성을 보였다는 건 역시 고부가 제품의 힘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AI랑 서버 쪽 수요가 진짜 강력하군요. 게다가 그 고부가 제품 덕분에 수익성까지 딱 잡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하반기 전망 같은 거요. 네, 하나증권 자료를 보니까요. 하반기에도 AI랑 자동차용 기판 수요는 계속 뜨거울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좋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대신증권 자료인데요. AI 가속기형 MLB 매출이 2분기에 한 45억 정도였는데 3분기에는 이게 87억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뛸 걸로 보고 있어요. 이야, 2배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4분기부터는 자율주행 반도체용 FCBGA에서 신규 매출이 기대된다는 점이에요. 한 52억 정도. FCBGA요? 아, 그 고성능 칩 직접 붙이는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게 자율주행처럼 아주 복잡한 연산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신기술 분야에서 이제 막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체 기술력도 좋은데 새로운 분야에서 성과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니.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외부 환경도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 투자 늘리고 있잖아요. 특히 첨단 패키징, 그러니까 딱 대덕전자가 하는 이 기판 산업 육성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아, 정책적인 지원도 있군요. 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혜택이라든지 R&D 자금 지원, 또 인프라 구축 같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특히 기술력 있는 소부장 기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대덕전자에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체 성장 동력에다가 정책 지원, 그리고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까지 맞물리는 상황이네요.
근데 뭐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자료에서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을 좀 언급하고 있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그럴 수 있죠. 첫 번째로는 글로벌 IT 기기 수요가 혹시라도 예상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후발주자들이 막 빠르게 따라올 경우에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성이 다시 좀 압박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주요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하면 경쟁은 따라오는 거니까요. 늘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긴 하죠. 확실히 그런 위험 요인도 같이 봐야 좀 균형 잡힌 시각이 되겠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싹 종합해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딱 이겁니다. 대덕전사가 AI, 서버, 자동차 같은 확실한 고성장 분야, 여기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 아까 말한 MLB나 FC, BGA 같은 거요. 여기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 성과가 이제 막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선제적 투자와 성과 가시화. 그렇죠. 여기에다가 50년 넘는 업력을 통해 쌓아온 안정적인 기술 기반이랑 재무 구조, 그리고 최상위권 고객사들, 거기다 정책 지원까지 이런 요소들이 딱 더해지면서 성장 스토리가 꽤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들도 보면 뭐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현재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덕전자를 쭉 살펴보니까요. AI나 자율주행 같은 정말 거대한 기술 변화의 파도 속에서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AI 시대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대덕전자처럼 특정 기술에 아주 고도로 특화된 이런 부품 기업들의 전략적인 가치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커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보내주신 자료들에 근거한 분석 내용이고요.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는 법이니까 오늘 내용 참고는 하시되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이라든지 뭐 실전 트레이딩 전략 같은 게 궁금하시다면요. 정우영의 진짜 주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거기서 매일 오전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또 다른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